Ask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이고 오늘 새로운 주제를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입자파동 이중성입니다. 입자파동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부터 차근차근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7세기로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이미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입자는 조그만 알갱이, 모래입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물질 또는 유한한 공간에 모여있는 물질 덩어리가 모두 다 입자라고 하는 말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도 입자입니다. 나무 토막도 입자입니다. 잎사귀도 입자입니다. 돌멩이도 입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동시키면, 던지면 이때 질량이 직접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파동은 전혀 입자와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입자라고 한다면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나르는 것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은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고, 이때 이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각 부분이 진동하는 것이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소리가 파동입니다. 수면파, 호수가 있으면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에 파문이 일어나서 쫙 움직이죠. 이때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양만 움직이죠. 이 수면파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로 저기 어디서 땅속에서 그 지진이 나온 곳에서 이제 지진이 팡 터질 것 같으면 그때 지진이 전달되어 오는데, 그때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땅덩어리가 진동하는 모습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되지 매질을 이루고 있는 질량이 움직이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17세기에 이미 중요한 관찰이 뭐냐면,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예외 없이 입자 또는 파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도 없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리 주위에 있는데, 노상 같이 있는데도 이게 입자와 파동 중에 무엇일까, 어떤 것에 속할까 하는 것이 조금 확실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엇이나 입자 또는 파동인 것은 분명한데, 입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공간에 존재한다. 이동할 때 질량이 직접 이동한다. 그리고 두 입자가 충돌하면 그때 충돌 전후에는 반드시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넓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동할 때 질량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파동이 만날 때는 간섭무늬를 만든다. 이 두 개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이렇게 들여다보고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는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알 수가 없다면, 우리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이것들의 특징,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빛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가 빛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빛은 파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다 비슷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빛을 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이게 마치 입자처럼 생각이 됐죠. 파동의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길 필요가 없이 돌아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관이 있다면 그 관을, 구부러진 관을 따라서는 진행하지 못하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에다가 빛을 쪼갤 것 같으면 관이 똑바르면 끝까지 가지만, 구부러진 관에서는 빛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 아니까, 이게 아마 입자의 성질이 입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파동해야지만 될 그런 증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성질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입자로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것은 파동의 성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눗방울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거, 이런 것도 빛이 파동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7세기에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회절의 발견이었습니다. 회절 현상, 빛의 회절 현상을 누가 발견했냐면 이탈리아의 그리말디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리말디는 수도원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볼로냐 대학에서 교수로 철학, 신학, 기학, 천문학 이런 것을 가리킨 이제 학자였죠. 이 그리말디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좁은 구멍을 빛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통과돼서 나오는 빛이 원통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뿔 모양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그리말디가 논문으로 발표하니까 당시에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그리말디가 발견한 이 회절이 바로 빛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빛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냈죠. 이때 빛이 색깔이 바뀌는 것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빛이 불순해지는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있는 불순물에 의해서 빛이 불순해지면 그러면 색깔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뉴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프리즘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그리말디보다 한 3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뉴턴의 능력을 인정한 베로라고 하는 수학과 교수가 자기가 사임하면서 자기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석자 교수 중에 하나인 루카시안 교수였는데 그걸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뉴턴을 추천을 해서 뉴턴이 임명이 됐습니다. 베로가 제1대 루카시안 교수라고 하면 뉴턴은 제2대 루카시안 교수였죠. 그런데 1665년에서 66년 사이에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하는 동안 이제 뉴턴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 업적을 거기서 쌓고서 올라오죠. 그 내용이 바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뉴턴이 발표한 저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을 시작한 뉴턴의 업적이 크게 인정받은 뒤에 1696년에는 행정부의 조폐국장으로 임명되고 그 뒤에 조폐청장으로 취임하고 그래서 런던에서 그런 관료의 생활을 하면서 1727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제 그 직을 유지했고 이제 사망할 때는 어땠냐? 뉴턴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하게 진행됐고 그 위에는 왕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깜깜한 자기 방에서 이 문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빛의 경로에다가 프리즘을 놔두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프리즘을 통과했더니 빛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나모로 바뀌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것이 프리즘 때문에 불순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프리즘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실험했더니 하얀 빛이 나눴다가 다시 하얀 빛이 되는 것을 봤죠. 더 통과했는데 더 불순해지지 않고 다시 하얀 빛이 되는 것이 아주 이상했죠. 자, 이런 실험들을 하고서 나름대로 뉴턴이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빛의 색깔은 어떤 방법으로 바뀌거나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동이라고 한다면 파동은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어서 프리즘을 통과한다거나 할 때 이게 어떤 것으로 나뉘더라도 섞여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면 그때 노란색 이런 것으로 갈린다고 하면 그 노란색은 항상 노란색으로 남아있다. 그 빨간색은 항상 빨간색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냐면 빛은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고 그 미세한 입자들 하나하나가 색깔로 구분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이 1971년에 영국 왕립협회 평의원이 되는데, 그러면 왕립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1972년에 바로 이 논문을, 이 광학에 대한 논문, 빛이 입자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이제 여기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을 가장 많이 반박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후크. 탄성, 법칙, 그 용수철의 후크 법칙 있죠. 탄성력에 대한 법칙. 그 후크가 가장 많이 뉴턴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후크는 왕립협회 평의원으로 더 먼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말디의 회전 실험을 반복한 다음에 입자가 아닌 빛은 입자가 아니면 파동해야만 된다는 그런 주장을 역시 왕립협회에서 발표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이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프리즘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하얀 빛이 됐다던가 하는 이런 논문을 다른 사람들도 반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도 뉴턴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뉴턴은 어땠냐? 거의 30년 동안 빛의 본성에 관한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일생 동안에 책을 딱 2권을 출판했습니다. 아까 프린키피아를 소개했었죠. 그 2권 중에 하나가 프린키피아인데, 프린키피아는 어떤 책이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초판은 168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개정했습니다. 죽기 직전 1726년에도 개정판을 냈죠. 그리고 이 프린키피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뉴턴의 만율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물리학을 시작하는 그런 법칙이죠. 그리고 1704년에 옵틱스라고 하는,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초판이 170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718년, 1721년, 그리고 사후에 다 내용을 이제 개정을 한 것이 제4판은 사후에 1730년에 이제 출판이 됐고, 이것은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으로 빛의 반사굴절 색깔을 조사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서 빛이 입자설이 옳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냐면 만율력 법칙과 운동 법칙으로 17세기에 큰 문제가 되었던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했죠. 그래서 당시까지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었던 지상 법칙과 현상 법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 원리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본 원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헨리가 이 혜성의 움직임을 미리 예언해 가지고 뉴턴의 역학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뉴턴의 역학은 어떤 자연 현상에 적용하든지 전부 잘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뉴턴은 당시에 이미 뉴턴이 살아있을 때 최고의 과학자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학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후크가 170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1704년에 그동안 광학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1704년에 광학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한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실험에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프리즘을 어떻게 놓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그 실험 결과를 그대로 다 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광학이 발표된 후에 18세기에는 1704년은 이제 18세기죠. 18세기에는 빛이 입자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의 광학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번역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동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번역도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세기 말까지는 빛은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 입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래 같은 덩어리인데 모래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빛은 바로 입자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704년에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19세기가 되자마자 전환점이 생깁니다.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